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잠깐 쉬면 되겠지. 실업급여도 있었고 조금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면 다시 뭐라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것.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을까봐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점점 내가 사회에서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물론 돈도 힘들었다. 수입은 사라졌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0대에 일이 끊겨보니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들이 있었다. 생활의 리듬, 자존감, 가족 앞에서의 얼굴, 끈질기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까? 권고사직 이후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하루를 사는 리듬이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이 싫었다. 알람이 싫었고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웠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버거웠다. 그런데 막상 출근할 곳이 사라지자 내가 싫어했던 것들이 내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고 어딘가에 가야 했고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일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나를 기다렸고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자 하루는 갑자기 황량해졌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속 시원한 자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분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서다. 하루는 길고 지루했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사람은 월급만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다. 일은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었다. 회사를 떠나오니 월급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내가 서 있던 자리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물론 내 자신을 합리화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내게 있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퇴사 직후에 나는 분명 쉬어야 하는 상태였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권고사직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멈출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쉬어도 된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잠을 충분히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시 힘이 생길 줄 알았다. 처음에는 몇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채용 공고를 찾아보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이력서를 쓸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다. 취업을 준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취업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넘기는데 더 많은 힘을 쓰는 것에 익숙해졌다. 조금만 더 쉬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에는 끝이 없었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쉬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푹 자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고 일어나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아침은 점심이 됐고 하루의 시작은 오후가 됐다. 눈을 떠도 바로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씻는 일도 미뤄졌다. 나갈 곳이 없으니 당연하다. 하루 동안 한 일이 거의 없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했다. 이런 하루들이 쌓여가니 밤이 되면 죄책감이 몰려온다.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아직 아픈 것인지, 다시 시작하는 일이 두려운 것인지, 1년 정도 지나니 나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아파서 쉬는 걸까?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서워 숨어 있는 걸까? 아픈 것도 사실이었고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둘은
쉽게 나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실업급여가 끝나면 달라지게 될 줄 알았다.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움직일 줄 알았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끝난 뒤 오히려 진짜 백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는 지금이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자 나를 가리고 있던 얇은 막도 사라졌다. 수입도 소속도 없고 정해진 계획도 없는 그 사실들만으로는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 뿐이다. 회사에 다닐 때는 나를 설명하기 쉬웠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말하면 됐다.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면 됐다. 그런데 직장이 사라지자 그 문장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쉬고 있는 사람일까? 아픈 사람일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일까? 어떤 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평범한 안부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상대는 아무 뜻 없이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지난 시간을 설명하라는 질문처럼 들려왔다. 우울증이라고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아니면 뭐라도 준비 중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대답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사람을 피했다. 연락에 늦게 답했고 약속을 미뤘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돈이 부족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만은 아니었다. 지금의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정확히는 나조차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없었다. 3년 가까운 백수 시간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쉬기로 결정한 적이 없다.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한 시간들이 모여 3년이 됐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모든 시간을 병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도 않다. 나는 지쳐 있었다. 불안했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현실을 외면한 날도 있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을 미룬 날도 있었다. 내게 필요했던 것은 비난도 변명도 아니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이었다. 나는 아팠고 지금도 치료 중이다. 그래서 쉬고 있을 뿐.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오래 멈춰 있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난 시간을 만회할 계획부터 세워야 할까? 내가 다시 시작해야 했던 곳은 취업 준비가 아니다. 무너진 하루를 먼저 읽히고 싶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는 말을 너무 크게 생각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닐지라도 반드시 경제적으로 다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부지런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떠올리면 몸이 더 굳어졌다는 것.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내 생활로 돌아와야 했다. 직업을 찾기 전에 하루를 되찾아야 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멋진 출발선에 서는 일이 아니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고르는 일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씻는 것, 밥을 챙겨 먹는 것, 잠깐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처음에는 그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심했다. 일찍 일어난다고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산책한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 멈춰 있고 나서야 알았다. 삶은 커다란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더 많이 기대고 있었다. 아침에 커튼을 여는 일, 한 끼를 제대로 먹는 일, 집 앞을 잠깐 걷는 일, 그런 행동이 하루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 하루가 쌓이면서 내 안에도 작은 증거가 생겼다. 어쩌다 용기를 조금 더 낸 날에 특별한 목적 없이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동네를 조금 걸었다.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오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아직도 나는 늦게 일어나는 날이 대부분이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아직은 더 많다. 그래도 이제는 하루를 놓쳤다고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속이 아니었다. 무너진 다음 날 다시 해보는 힘이었다. 나는 여전히 완전히 괜찮아진 사람이 아니다. 불안은 사라졌다가도 돌아온다. 아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이 더 많다. 그래도 오늘이 좋지 않다고 내일도 같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너진 나를 보며 다시 세울 곳을 찾으려고 한다. 광고사직 이후 3년 가장 깊이 잃어버린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다. 이제야 조금 알듯하다. 그 믿음은 작은 하루를 다시 살아내는 과정에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걸 나는 아직 이 3년의 의미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알게 된 것도 있다. 사람은 직업이 없어졌다고 가치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래 멈춰 있었다고 다시 시작할 자격을 잃는 것도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작더라도 그것은 분명 시작이다. 오늘 하루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어쩌면 시작은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